안녕하세요. 유카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유카원칙의 유카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2021년 3분기에 과연 어떠한 주식을 사고 어떠한 주식을 팔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바마의 현인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적인 투자회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금융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추정 자산만 거의 123조에 달할 정도의 성공한 투자자이기도 하죠.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만 21.6%에 달하고 있고요. 만약에 1965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다라면은 2014년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182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요.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폼 13이라는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매 분기별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분기 결산일 기준으로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45일 이내에 보유 지분의 변동 내역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45일이 지난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변동되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1년 3분기 포트폴리오 중에 탑 10, 총 보유 주식은 더 많지만 그 중에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10개 종목만 뺀 겁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업체인 애플, 거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42.7%에 달하는 회사고요.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무디스 이런 회사들이 점점점 위치하고 있네요. 유념하셔서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섹터 부분만 보셔도 금융, 다음에 필수 소비재, 통신사 회사들이 매우 위치하고 있고요. 1위인 애플 같은 경우도 IT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핸드폰이 필수 소비재로 자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상당한 그러니까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한 IT 회사가 아닌 거의 필수 소비재 회사에 가까운 회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애플을 처음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는 2016년 1쿼터 기준으로 한 7%가량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하기도 하고 다음에 거의 매입했을 때보다 한 3, 4배를 뛰었기 때문에 거의 포트폴리오의 42%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웬만하면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조금 판 거에 대해서도 조금 후회한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이와 조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가 있고 그 투자 회사가 운영하는 ETF가 매우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ETF라는 ETF 상품인데요.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가진 회사와 섹터만 보더라도 테슬라라는 전기차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거의 10%에 달하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만 보셔도 뭐 헬스케어, IT, 통신 이러한 공격적인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많이 둔 섹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금융회사도 그 스퀘어라는 회사로 그냥 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회사지 정통적인 금융회사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구성된 이 섹터의 차이만 보시더라도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매우 공격적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는 반면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확실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회사들을 매우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비중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먼저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종목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4분기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이번 분기에만 1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만 1492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이 말은 아직까지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표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를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금 이번 분기에만 5억 불 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궁금한 비중 확대된 종목, 그리고 신규 매수한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알아볼 회사는 로열티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섹터는 헬스케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제약회사에게 일정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실험 결과 성공한 바이오 의약품의 로열티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받아서 수익을 이뤄내는 일종의 투자 회사 개념의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현재 포트의 비중은 0.16%로 이번 3분기 때 최초로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샀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외가로 좀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석유 회사죠. 원래 저번 분기까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가 이번 분기 때 갑자기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24%에 가까운 비중을 늘려서 현재 비중이 거의 1%에 가깝고요. 현재 추정 매입가에 비해서 1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티 미디어라는 방송회사인데요. 이건 사실상 포뮬러 1이라는 이것 하나의 운용 매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지주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한 35% 정도 비중을 더 늘려서 현재 비중은 0.35%에 달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회사는 플라워앤데코라고 그 임유 소비재 섹터에 있는 걸로 타일하고 바닥재를 주로 파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3분기 때 들어왔고요. 다만 비중이 0.0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상승하고 다음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전망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수하지 않았나 라고 추정됩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반면에 현재 새롭게 들어온 로열티 파마나 플라워앤데코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이 직접 투자했다라기보다는 그 워런 버핏이 가장 아끼는 회사의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는 그 토드 콤즈라는 사람하고 테드 웨슬러 이 두 분이 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지금 많이 팔았는데요. 특히나 그 섹터를 보시면 헬스케어, 흔히 말하는 바이오 업종과 금융, 그쪽 업종에 좀 집중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금융 업종의 변동 비율이 조금 적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각 4개 회사, 새로 산 회사 4개에 대한 차트만 한 번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쉐브론입니다. 특히나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 4분기부터 이 쉐브론이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다가 꾸준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때 처음으로 거의 1.52%라는 상당히 많은 주식을 샀거든요. 가격은 거의 84불, 84.45불을 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상당량의 주식을 샀다가 그 올해 1쿼터죠. 1쿼터에 원유가 상승하자 쉐브론도 같이 상승했고 오르자마자 이제 한 50%에 가까운 주식을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쿼터, 2쿼터에도 약간 소폭 매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3쿼터에 들어서 다시금 쉐브론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유 장세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유 가격은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올랐고요. 이 말은 인플레이션과 원유 가격에 좀 더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리버티 미디어, 리버티 시리우스라는 회사인데요. 원래부터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회사로서 그 시리우스 XM, 그 나이블레이션, 아이하트 미디어와 같은 리버티 미디어의 그 자회사 지분을 좀 추종하는 주식입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시리우스 XM이라는 회사의 구독 기반 라디오 서비스인데 이 부분의 장기 전망 성장이 꽤나 높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회사는 그 노열티 파마라는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그 노열티 제약,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로열티 지분을 갖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갖는 걸 그냥 갖는 건 아니고 그 제약회사한테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제공을 해주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 상품화된 제약 제품의 로열티를 일정 부분 취득하는 일종의 바이오 전문 투자 회사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르다가 점차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버크셔 회사가 어쨌든 주식을 매집한 이후에 10월부터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헬스케어 부분을 거의 정리하거나 손절하는 형태로 비중을 줄이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로열티 파마 이 한 회사에 대한 비중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회사는 플로어앤데코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회사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뭐 타일이나 돌, 나무, 대리석, 유리, 뭐 장식과 같은 제품을 이제 소매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쪽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회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홈 퍼니싱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하는 리모델링과 우리나라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그렇게 비슷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회사에 투자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업종에 우리나라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